반월상 연골판은 무릎을 보호하는 중요한 구조물입니다. 우리 무릎의 충격을 흡수하고 그리고 하중을 분산시키고 무릎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중요한 구조물인데요. 이러한 반월상 연골판이 파열되게 되면 통증, 부종, 잠김 현상 등이 발생할 수도 있고, 파열된 부분으로는 관절면 간의 마찰이 증가해서 관절염이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성에 더 노출되게 됩니다. 수술 방법은 크게 봉합술과 절제술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절제술 같은 경우에는 퇴행성 파열이나 오래된 파열처럼 봉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파열된 부분을 절제해서 증상을 호전시키는 수술법입니다. 반면 봉합술 같은 경우에는 파열된 부분을 봉합해서 연골판의 기능을 보존하고자 하는 수술 방법입니다. 그래서 연골판은 앞에서 보시는 것 같은 주황 색깔 부위, 이 부위가 연골판이 되는데, 봉합술을 시행할 때에는 봉합술을 시행할 부분의 위치 그리고 양상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특히 안쪽에 보시는 뿌리 부분에 파열이 있을 때에는 전반적인 연골판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골판 기능이 원래 붙어있던 뿌리를 다시 위치하기 위해서 연골 터널을 만들게 되고, 터널을 통해서 그 실을 빼서 연골판의 위치를 다시 원위치시켜서 그 기능을 보존하고자 하는 특수한 기법이 활용되기도 합니다. 연골판이 파열되는 순간 뚝 하는 느낌을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게 되는데, 주로 안쪽, 바깥쪽 혹은 후방부에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으시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무릎이 붓는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 파열된 부분이 무릎 사이에 끼이면 잠김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징적으로는 계단을 내려갈 때나 아니면 쪼그려 앉을 때 갑작스럽게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완전한 예방은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운동하기 전, 생활하기 전에 충분한 스트레칭을 하고 그리고 무릎 주변의 근력을 강화하게 된다면 이 또한 한 가지 예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일 중요한 것은 반월상 연골판을 자극하는 활동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무릎을 과하게 꺾는다거나 쪼그려 앉는 행위, 그리고 계단을 많이 내려간 행위처럼 뒤쪽 관절을 많이 활용하는 활동을 하게 되면 반월상 연골판이 조금 더 자극을 받게 되어서 파열이 쉽게 노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활동들을 줄여주는 것 또한 예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활 치료는 수술 방법에 따라서 다르게 시행하게 됩니다. 절제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조기에 적극적인 재활 치료를 권장합니다. 수술이 끝나고 나서 발생할 수 있는 부종과 통증 관리를 하고, 그리고 운동 범위를 회복하고 근력 강화 운동을 조기에 시행하여서 일상으로 복귀를 빠르게 시행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봉합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봉합 부위의 관절 안정성을 도모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수술 4에서 6주 동안은 무릎 보조기를 사용하고 목발 보행을 통해서 체중 부하를 제한하게 됩니다. 그 이후 수술 후 12주까지 점진적인 운동 범위 회복 그리고 근력 강화 재활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봤을 때 수술 후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일상으로 복귀를 목표로 해서 재활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물론 파열된 부위와 그리고 범위에 따라서, 그리고 봉합술을 시행한 정도에 따라서 이러한 재활 치료는 조금 더 빨라질 수도 있고 조금 더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봉합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물리치료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흔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중에서도 방향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거나 회전 운동이 포함된 운동을 하게 되면 반월상 연골판이 쉽게 파열될 수 있습니다. 박지성 선수처럼 연골판 파열이 발생했을 때 봉합이 불가한 양상으로 보일 때에는 조기에 수술적 치료를 통해서 절제술을 시행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조기에 스포츠 복귀를 도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중요한 이후에는 연골판에도 퇴행성 변화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약한 상태로 있게 되는데, 쪼그려 앉는 행위나 계단 내려가는 행위처럼 후방 관절을 많이 자극하게 되는 활동을 하게 되면 약한 자극에도 연골판 파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병원으로 내원하시는 분들 중에서 단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무릎 전반부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반부 통증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힘줄염으로 운동할 때 불편감을 호소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연골판 파열이 동반된 경우에는 무릎에 잠김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 특정 동작을 시행할 때 갑작스러운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증상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병원으로 내원하셔서 진료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파열의 부위와 양상에 따라서 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절제술을 고려해야 되는 경우에는 봉합이 불가한 부분이기 때문에 증상 치료를 위해서 절제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건 다른 말로 말씀드린다면은 약물 치료, 주사 치료, 물리 치료를 통해서 증상이 좋아질 수 있는 양상이라면은 그때는 절제술을 시행하지 않고 조금 더 지켜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봉합이 가능한 부위고 봉합이 필요한 부분에 파열이 있다면은 주사 치료나 약물 치료는 기대하기 힘듭니다. 연골판 파열은 주사 치료나 아니면 물리 치료, 약물 치료를 통해서 재생을 도모하기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봉합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러한 치료들이 대체될 수 없는 점이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열 부위가 어디인지, 파열 양상이 어떤지에 대해서 병원에 내원하셔서 꼭 검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오늘은 반월상 연골판 파열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제가 앞서 드렸던 말씀들 중에서 본인의 통증이 이러한 양상과 비슷하다면 반드시 병원으로 오셔서 한번 진료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검사까지 진행을 해서 앞으로 치료 계획까지 같이 상담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